러브크래프트 크툴루의 부름. 번역 그리고 낭독 모험너. 제2장 레그라스 경위의 이야기. 조각가의 꿈과 조각품에 등장하는 것들은 종조부의 옛 사건과 관련이 있었고, 그것은 종조부에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기에 기나긴 원고의 나머지 절반은 그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다. 에인절 교수는 이미 예전에 뭐라 형언할 수 없는 압도적인 괴물의 지옥 같은 윤곽과 난생 처음 보는 어리둥절한 상형 문자와 오직 크툴루라고만 알아들을 수 있는 불길한 느낌이 드는 음절에 대해 보고 들은 바 있는 것 같았다. 이 모든 것들이 윌콕스의 일과 놀랍도록 섬뜩한 연관성을 보였기에 그가 윌콕스에게 질문을 퍼붓고 더 많은 자료를 요구했던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종조부가 처음 그 일을 겪은 것은 지금으로부터 17년 전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린 미국 고고학협회 연례 학술대회에서였다. 에인절 교수는 그의 명성과 권위에 걸맞게 학술대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또 전문가에게 정확한 답을 얻고 조언을 듣고자 찾아온 외부인들이 가장 먼저 찾은 사람이었다. 이 외부인들 중 잠깐 사이에 학술대회에 참가한 모든 사람의 관심을 한몸에 받은 사람이 있었다. 자기 지방에서는 전혀 얻을 수 없는 전문 분야의 정보를 얻고자 뉴올리언스에서 여행해온 평범한 중년 남자였다. 자신을 경찰 경위라고 소개한 그의 이름은 존 레이먼드 레그라스였다. 그는 스스로 기원을 파악해보려 했지만 실패한 어느 작은 조각품 때문에 찾아왔다. 기괴하고 역겨운 느낌이 드는 매우 오래되어 보이는 돌로 된 조각품이었다. 레그라스 경위가 고고하게 흥미를 느껴 조각품을 들고 온 건 아니다. 반대로 그 조각품에 대해 알고 싶다는 그의 열망은 순수히 전문가적인 관심에서 주동된 것이었다. 이 조각품, 그게 우상이든 물신숭배든 무엇이든 간에 이것은 몇 달 전 부두교 집회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뉴올리언스 남부의 숲이 무성한 늪지대를 급습했다가 입수해온 것이다. 그 집회의 종교의식은 너무나 특이하고 흉측해 경찰은 지금껏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어느 암흑 속 광신 집단과 마주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어떤 아프리카의 지하 부두교 집단도 이만큼 끝없이 악마적일 수는 없었다. 체포된 신도들의 비상식적이고 믿기지 않는 횡설수설들 말고는 그 종교의 정체는 전혀 파악할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경찰은 고민하다 혹시 고고학 지식이 그 오싹한 심볼의 의미를 알려주고 그것으로 그 광신 집단의 근원을 추적할 수 있을까 싶어서 거기까지 찾아온 것이었다. 레그라스 경위는 자신이 가져온 조각품이 이런 열광적인 반응을 받을지 전혀 몰랐다. 그것을 한번 보는 것만으로도 과학적으로 훈련된 양반들이 너도나도 몹시 흥분된 상태에 빠져 지체 없이 그 작은 조각상을 보기 위해 경위 주위로 몰려들었다. 조각상은 완전히 낯설었고 정말로 심연에서 나온 유물인 듯한 분위기를 풍겼다. 지금껏 엿볼 수 없었던 고대의 지평을 펼쳐 보이는 열쇠가 될 가능성이 충분해 보였다. 그 어떤 학파에 속한 조각가도 이토록 흉측한 물건에 그토록 생생한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는 없으리다. 수세기, 아니 심지어 수천 년의 세월이 그것의 오묘한 칙칙한 녹색 돌표면 위에 담겨져 있는 것 같았다. 마침내 참가자들은 서로 돌려가 보며 조각상을 가까이서 자세히 조사해 볼 수 있게 되었다. 조각상은 매우 예술적이고 정교한 공예 작품이었고 높이는 18에서 20cm 정도였다. 인간의 형체를 띤 괴물이었다. 머리는 문어의 것과 비슷해 보였고 얼굴에는 수많은 촉수가 나 있었다. 몸은 비늘로 덮여 있었고 강인해 보였다. 앞발과 뒷발에는 엄청난 발톱이 나 있었고 등에는 길고 좁은 날개가 돋아 있었다.
본능적으로 두려움과 부자연스러운 사악함을 느끼게 하는 그 괴물은 다소 부풀어 오른 것처럼 비대했고 해독할 수 없는 문자가 적힌 직사각형 받침대 위에 앉아 있었다. 받침대 가운데에 웅크리고 앉아 날개는 받침대의 뒷모서리까지 닿아 있었고 웅크린 뒷다리에 길고 굽은 발톱은 앞모서리를 움켜쥐어 받침대 아래로 4분의 1만큼이나 더 삐져나와 있었다. 문어 같은 머리는 앞으로 숙이고 있어 얼굴에 난 촉수들이 튀어나온 무릎을 움켜쥔 앞발에까지 늘어져 있었다. 전체 모습은 이상할 정도로 실감나게 살아있는 것 같았고 그 기원을 전혀 알 수 없었기에 더 으스스했다. 그것이 까마득하고 믿을 수 없고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오래된 것임은 분명했다. 운명의 여명기에 있었던 어떤 종류의 예술 양식과도 조각상은 닮지 않았다. 물론 다른 어떤 시기의 예술 사조와도 마찬가지였다. 개통을 찾을 수 없는 완전히 고립된 작품이었으며 그것의 재료조차 미스터리였다. 비누 같은 질감에 녹색 빛이 감도는 검은 돌, 황금빛이 띄거나 보는 각도에 따라 색이 조금씩 달라지는 얼룩들과 줄무늬들. 이것은 그 어떤 지질학과 광물학에도 나오지 않는 돌이었다. 받침대에 새겨져 있는 문자도 이해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전 세계 이 분야 최고 전문가들의 절반이 모여 있었음에도 그 문자가 대체 어떤 어원에 속하는지 아주 작은 힌트조차 얻을 수 없었다. 문자는 조각품의 형상과 재료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는 인간 역사로부터 끔찍히도 먼 시기에 속해 있었다. 그것은 실로 두렵게도 우리의 세계와 개념들이 가닿을 수 없는 신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영겁의 삶의 순환을 암시하고 있었다. 그런데 저마다 고개를 저으며 경희가 가져온 조각상에 두 손 두 발 다 들었을 때 그 조각상의 괴물 같은 형상과 문자와 기이하도록 비슷한 것을 본 적이 있는 것 같다며 무리 중 한 사람이 조금 자신 없게 나서며 자신이 겪은 이상한 일을 들려주었다. 이 사람은 고인이 된 윌리엄 채닝 웹 교수였다. 그는 프리스턴 대학의 인류학과에서 재직하고 있었으며 꽤나 저명한 탐험가이기도 했다. 웹 교수는 48년 전 어떤 룬문자가 새겨진 비문을 찾으러 그린란드와 아이슬란드로 탐사를 떠난 적이 있다. 비문은 끝내 발굴에 실패했지만 그는 그린란드 서쪽 해안을 타고 북상하는 길에 쇠락한 에스키모인들의 어떤 특이한 부족 혹은 종교 집단과 마주쳤다. 그들의 종교는 악마를 숭배하는 독특한 형태였고 그들의 계획적인 피해에 대한 갈망과 의도된 잔혹함은 교수의 등골을 서늘하게 했다. 다른 에스키모인들은 그 신앙을 거의 알지 못했다. 다른 부족들은 그 종교가 심지어 세계가 만들어지기도 전 끔찍히도 오래된 영겁의 세월 이전부터 내려온 것만 안다며 몸소리치며 말했다. 그 부족은 알 수 없는 종교의식과 인신공양 말고도 토르나스쿠라는 고대의 대악마를 섬기는 괴상한 전통의식도 치르고 있었다. 웹 교수는 이 의식을 치르는 안개 코크라 불리는 주술사의 음성을 조심스럽게 로마자 철자로 최대한 원음에 가깝게 체록했다. 그러나 역시 가장 중요했던 일은 이 집단이 숭배하는 우상이 무엇인가 하는 거였다. 그들은 빙벽 위로 오로라가 솟아오를 때 그 우상을 둘러싸고 춤을 추었다. 교수가 말하길 그것은 돌로 만든 매우 투박한 조각품이었고 괴상한 그림과 암호 같은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한다. 또 하나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앞에 놓여있는 이 짐승 같은 조각상과 자신이 보았던 것이 가장 핵심적인 면들에서 거의 일치한다는 것이었다. 모두에게 오싹함과 놀라움을 선사한 이 사례는 레그라스 경위를 2배로 흥분시켰다. 그는 즉시 교수에게 질문을 퍼부었다. 늪지대의 숭배자들이 집회에서 중얼거린 주문을 기록해둔 경위는 교수에게 악마를 숭배하는 에스키모인들에게서 확보한 음성을 최대한 떠올려달라고 부탁했다. 그 다음 양자에 대해 철저한 비교를 해봤다. 너무나 멀리 떨어진
두 세계에서 각각 벌어진 섬뜩한 종교의식에서 나온 두 구절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을 형사와 과학자 모두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때 진정으로 경악에 찬 침묵이 흘렀다. 에스키모의 주술사와 루이지애나 늪지대의 숭배자가 서로 비슷한 우상을 향해 공이 외친 주문은 다음과 같다. 낱말 사이의 띄어쓰기는 주문자가 구절을 읊을 때 일반적으로 끊는 부분을 통해 유추했다. 판글루이, 무글라누프, 쿠툴루, 르리에, 와갈락을 푸탄. 레그라스 경인 한 가지 점에서 웩 교수보다 앞서 있었다. 잡힌 죄수들 중 한 사람이 어느 노 성직자가 그에게 그 낱말의 의미를 알려줬다며 경위에게 전해주었기 때문이다. 이 문서에 그것은 다음과 같이 적혀있었다. 르리에 그의 집에서 죽은 쿠툴루는 꿈꾸며 기다리고 있다.